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일부를 낭독해 보려고 해요. 이 책에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등장합니다. 그는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홀로 망망대해로 나가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틀 밤낮의 싸움 끝에 청새치를 잡지만 상어떼의 습격으로 결국 물고기 뼈만 건지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이 책에서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그린 이 작품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 하나에 몸을 싣고 홀로 고기잡이에 나서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채 빈손으로 바다를 오갔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함께 했었으나 고기를 낚지 못한 시간이 계속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 완전히 살라오가 되었다고 말했다. 살라오는 스페인어로 더할 나위 없이 불운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부모의 뜻에 따라 소년은 결국 다른 배로 옮겨 타게 되었고 새 배에서는 첫 주에만도 멋진 고기 3마리를 낚았다. 소년은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마음 아팠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노인을 맞으러 나가서 낚싯줄이 엉켜 감긴 도구며 갈고리, 작살, 그리고 돛대에 둘둘 감긴 돛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 돛은 낡은 밀가루 포대 조각을 덧대어 이곳저곳 기워 만든 것이었다. 그것이 돛대에 감겨있는 모습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패배를 상징하는 낡은 깃발처럼 보이곤 했다. 노인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목덜미에는 깊게 팬 주름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열대 바다의 햇빛이 오랜 세월 반사되어 내리쬐을 탓에 그의 뺨에는 마치 양성 피부암처럼 보이는 갈색 반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얼룩은 얼굴 양옆에서 아래로 길게 번져 있었다. 두 손에는 밧줄을 다루며 큰 고기를 낚다가 생긴 상처들이 군데군데 나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새로 생긴 자국은 아니었다. 그 상처들은 오래전 생겨 지금은 딱딱하게 마른 마치 물고기 없는 사막에 풍화된 땅처럼 바스러질 듯한 흉터들이었다. 노인의 몸은 세월에 짓눌린 듯 늙었지만 그 눈만큼은 달랐다. 맑고 깊은 바다와 같은 푸른빛을 머금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쾌활함과 꺾이지 않는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과 함께 조각배를 둑 위로 끌어올리며 말을 건넸다. 저 다시 할아버지와 바다에 나갈 수 있어요. 요즘 조금 벌었거든요. 소년은 그동안 줄곧 노인에게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워왔고 노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 안 된다 얘야.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네가 타는 배는 운이 따르는 배야.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맞지. 그치만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87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그 뒤로 3주일 내내 큰 고기를 낚았던 거요. 그럼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가 내 실력을 의심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단다. 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린 믿음을 가졌잖니. 그렇지 않니?
그럼요. 소년이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할게요. 드시고 나서 어구를 옮기죠.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끼리인데 사양은 필요 없지.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인과 소년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여러 어부들이 노인을 향해 농을 던지며 놀려댔다. 하지만 노인은 조금도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나이가 지긋한 어부들은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그날 조류가 어땠는지, 낚싯줄을 얼마나 깊은 바다까지 내렸는지, 그리고 이런 맑은 날씨가 얼마쯤 더 계속될 것 같은지에 대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나누었다. 노인은 단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어느새 조금은 겸손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자부심을 해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조류가 지금처럼만 흘러준다면 내일도 분명 좋은 날이 될 거야. 노인이 말했다. 어디까지 나가실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나가볼 생각이다. 바람이 바뀌면 그때 돌아오지. 날이 채 밝기 전 새벽 어둠 속에서 나설 거야. 소년은 정어리와 신문지에 감싼 미끼 2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자갈이 섞인 모래의 감촉을 발끝에 느끼며 조용히 오솔길을 따라 조각배가 있는 곳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리고 함께 조각배를 들어올려 물가에 띄웠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고맙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노를 묶는 밧줄을 노바지 말뚝에 단단히 동여매고 노를 철썩물에 담그더니 몸을 앞으로 획 숙이며 어둠이 감도는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나갔다. 노인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서서히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며 그는 수면 위로 날치가 튀어오를 때 들리는 떨림 섞인 소리며 밤하늘을 가르며 퍼덕이는 날개의 쉬쉬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 노인은 바다에서 가장 친근한 존재가 바로 날치들이라 여겼고 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또 그는 새들을 보면 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날며 먹이를 찾아다녀도 좀처럼 건질 게 없는 새들을 보면 가엾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노인은 바다를 생각하면 언제나 라 마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그것은 바다를 향한 애정을 담아 부를 때 사용하는 스페인어였다. 바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때로는 그 바다를 원망하며 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투에서는 바다가 여성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는 낚싯줄에 부표를 달아 찌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고 상어간을 파 돈을 벌고는 모터보트를 장만한 이들 중에는 바다를 남성으로 여기며 엘 마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바다는 싸워야 할 대상이자 작업장이며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이라 생각했다. 바다는 때로는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였고 때로는 말없이 모든 것을 품고 간직하는 깊은 그 무엇이었다. 설령 바다가 거칠게 변해 불행을 몰고 온다 해도 노인은 그것을 바다의 탓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달이 여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듯 바다 또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라 여겼다. 노인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저었다. 자신의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저어갈 때는 그다지 큰 힘이 들지 않았다. 소용돌이 치는 조류의 지점을 지날 때를 제외하면 바다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노인은 자신의 힘 가운데 3분의 1쯤은 조류에 맡긴 채 흘러가고 있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자 그는 자신이 이미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나왔음을 깨달았다. 그 시간쯤이면 도달해 있을 거라 여겼던 지점을 훌쩍 지나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이나 이 깊은 바다를 떠돌았지만 허탕뿐이었지. 오늘은 가다랑어나 다랑어 떼가 몰릴 만한 곳에 그물을 내려봐야겠다. 그 주변 어딘가에 분명 큰 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미끼로 단 고기들은 모두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매달려 있었고 낚싯바늘의 중심에 바싹 붙어 꿰매듯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바늘의 굽은 부분과 날 끝은 싱싱한 정어리로 감싸두었는데 정어리의 두 눈을 바늘로 꿰뚫어 고정한 모습은 마치 반원형의 화환을 강철 막대기로 떠받친 듯 보였다. 만약 큰 고기가 다가와 이 미끼를 본다면 냄새든 맛이든 어느 것 하나 먹음직스럽지 않은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노인은 소년에게서 받은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가장 깊이 들이운 두 가닥의 낚싯줄에 마치 추처럼 달아놓았다. 다른 줄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큼직한 푸른빛 전갱이와 노란빛이 감도는 연어를 함께 매달았다. 그 미끼들은 이전에 한 번 쓰였던 것들이었지만 아직 상태가 멀쩡했기에 바닷물 속에서 냄새를 풍기게 하여 고기를 유인하려는 의도로 싱싱한 고등어와 함께 다시 물에 담가둔 것이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길게 뻗은 3개의 낚싯대가 기울어지기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시하고 있었다. 낚싯줄이 알맞은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퍼지도록 그는 아주 부드럽게 노를 저었다. 하늘은 완전히 밝아졌고 곧 해가 떠오를 기세였다. 뜨거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노인은 목덜미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빛을 느꼈고 노를 젓는 그의 등줄기를 따라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제는 노를 멈춰도 되겠지.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잠시 눈을 붙여야겠군. 낚싯줄을 발가락 끝에 걸어두면 입질이 와도 금세 깨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85째 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큰 놈을 낚아야 한다. 바로 그때였다.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의 눈에 물 위에 솟아있던 초록색 막대기 하나가 순식간에 푹 하고 물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렇지.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어영차.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두 손으로 줄을 꽉 움켜쥐고 힘껏 잡아당겼다. 약 1m가량 줄을 끌어당긴 뒤 온몸에 무게를 실어 양팔을 번갈아 뻗으며 거듭거듭 힘을 줘 당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기는 마치 자신이 걸린 줄을 느끼지 못한 듯 느릿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저 멀리로 헤엄쳐가고 있었다. 노인은 줄을 등 위로 감아 올리듯 끌어당기며 한껏 힘을 줘 왈칵 잡아당겼다. 그 순간 줄에서 물방울이 톡톡 튀어 올랐다. 이윽고 낚싯줄은 물속 깊은 곳에서 철썩철썩 잔잔한 물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듯이. 노인은 노를 젓는 자리에 단단히 몸을 붙이고 앉아 여전히 양손으로 줄을 붙잡고 있었다. 줄에서 당기는 느낌이 전해질 때마다 그는 온몸을 뒤로 젖히며 온 힘을 실어 줄을 끌어당겼다. 언제부터였는지
배는 북서쪽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고기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바닷속을 헤엄쳐갔다. 노인과 고기는 잔잔한 바다 위를 한가로이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미끼들도 여전히 물속에 담겨 있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소년이 곁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셈이군. 내가 마치 밧줄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줄을 배에 단단히 묶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간 녀석이 줄을 끊고 달아날지도 모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선 안 돼. 고기가 끓을 땐 줄을 풀어줘야 해. 다행히도 녀석이 옆으로만 움직이고 깊이 잠기지는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노인은 등 뒤에 걸쳐진 줄이 물속으로 비스듬히 꽂혀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는 여전히 북서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저놈도 슬슬 죽을 때가 됐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버틸 수는 없을 텐데. 그러나 4시간이 지나도록 고기는 여전히 태연하게 배를 끌며 바깥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아가고 있었다. 노인도 여전히 줄을 등에 감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놈이 낚시에 걸린 게 정오쯤이었지. 그런데도 아직 나는 저놈의 정체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잖아. 고기가 낚이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그대로 있었던 탓에 노인의 이마는 따갑고 쓰라렸다. 목도 심하게 말랐다. 노인은 줄이 갑자기 당기지 않도록 조심하며 무릎을 꿇고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뱃머리 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한 손을 뻗어 물병을 집었다. 마개를 열어 한 모금 마시고는 뱃머리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돌렸다. 노인은 배 바닥에 놓인 돛대 위에 앉아 이대로 버텨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다. 오늘은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 남았다. 틀림없이 그 전에 고기가 올라올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달이 떠오를 무렵에는 올라오겠지. 그리고 달이 떠오르기 전에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내일 해가 뜰 때는 분명히 올라와 줄 것이다. 나도 저놈을 어쩔 도리가 없지만 저놈도 나를 어쩌지 못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이 지금처럼 계속 버티고 있는 한 나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 노인은 다시 그렇게 생각했다. 노인은 고기를 향해 큰 소리로 그러나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테다. 아마 저놈도 나와 끝까지 싸울 작정이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기 전에는 추웠다. 그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뱃전에 몸을 밀착시켰다. 저놈이 버틸 수 있는 한 나도 버텨낼 수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풀려나가며 물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배는 여전히 물 위를 따라 끌려가고 있었다. 태양이 수풍선 위로 그 꼭대기를 드러냈고 첫 번째 햇살이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닿았다. 노인은 오른손에 전해지는 끌려가던 힘의 변화를 느꼈다. 곧이어 물속으로 뻗어있던 줄의 기울기가 달라진 것도 눈에 들어왔다. 노인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줄은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가까이만 와닿어 저놈이 이제 올라오고 있구나. 줄은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떠올랐다. 배 앞쪽 바다 표면이 물결처럼 굽이치며 밀려오더니 마침내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기가 계속해서 수면 가까이 떠오르자 그 잔등 양쪽으로 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다. 햇빛을 받은 고기의 몸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머리와 등은 짙은 보랏빛을 띠었으며 옆구리에는 연보랏빛으로 빛나는 굵은 줄무늬가 한 줄 그어져 있었다. 그 주둥이는 마치 야구 방망이만큼 길었고 끝은 쌍날칼처럼 날카롭게 뾰족했다. 고기는 가까스로 온몸을 물 위로 드러냈다가 곧장 다시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마치 다이빙 선수가 뛰어드는 것처럼 매끄럽고 능숙한 동작이었다. 노인은 커다란 낫처럼 휘어진 꼬리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다시 일정한 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보다도 60cm는 더 길겠어. 노인은 어안이 벙벙해져 중얼거렸다. 줄이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고기는 여전히 침착했고 전혀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육지조차 보이지 않는 먼 바다 한가운데서 노인은 지금껏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고기와 실제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오후가 되자 줄이 다시 한번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조금만 수면 가까이 올라왔을 뿐 그리 깊지 않은 물속에서 계속 헤엄치고 있었다. 태양빛이 노인의 왼팔과 등 위로 뜨겁게 내리쬐었다. 그래서 노인은 고기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태양의 따스한 기운과 계속된 움직임 덕분에 노인의 왼손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만약 네가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면 정말로 보통 고기는 아니겠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이제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리고 곧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2시간은 충분히 지났을 것이다. 늦도록 달이 떠오르지 않아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었다. 게다가 노인은 다른 때보다 몸이 편안했을 뿐 완전히 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깨 위로 전해지는 고기에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며 버텨내고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뱃전을 잡고 고기에 대한 저항을 최대한 배에 실어 넘기려 애썼다. 달이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였지만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고기는 줄을 유유히 끌며 계속해서 헤엄쳤고 배는 구름으로 이루어진 터널 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노인은 갑자기 눈을 떴다. 오른손의 주먹이 갑자기 획 잡아당겨지면서 줄이 얼굴을 때렸고 오른손바닥은 타오르듯 화끈거렸다. 줄이 거칠게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왼손은 감각이 전혀 없었다. 노인은 오른손에 남은 온 힘을 집중해 줄을 억제하려 애썼지만 줄은 엄청난 속도로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도 줄을 더듬어 찾아줄 수 있었다. 노인은 줄을 다시 등에 걸었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타오르듯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있는 힘을 다해 줄을 움켜쥔 탓에 왼손은 심하게 베이고 말았다. 노인은 감아두었던 여분의 줄을 돌아보았다. 그 줄 역시 매끄럽게 깨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고기가 요란한 물소리를 내며 물 위로 거칠게 솟구쳐 올랐다. 줄은 여전히 계속 풀려나갔고 배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이리저리 요동치며 끌려다녔다. 노인은 줄이 끊어질 듯한 순간까지 팽팽하게 당겼다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살며시 풀어주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러다 마침내 배의 이물 가까이까지 끌려가게 되었고 잘라놓은 돌고래 고깃덩이 위에 얼굴이 짓눌린 채로 몸을 꼼짝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제 저놈도 곧 선회를 시작하겠지.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손을 써야 할 거야. 그런데 왜 저놈은 아까 그토록 날뛰었던 걸까? 배가 고파 자포자기했던 건가? 아니면 밤사이에 무언가에 겁을 집어먹었던 걸까? 그래, 겁을 먹은 건 분명해. 하지만 저놈은 침착하고 힘센 고기잖아. 두려움 따위는 느끼지 않을 녀석인데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이복의 늙은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 자신감을 가지게.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기를 내가 쥐고는 있지만 지금은 줄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 그래도 조만간 저놈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할 테지. 이번에는 노인이 왼손과 어깨로 줄을 다루면서 조심스레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오른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얼굴에 묻은 돌고래 고기 살점을 씻어냈다. 그대로 두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았고, 그러면 기운이 빠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씻고 난 뒤 노인은 오른손을 배전 너머로 내밀어 바닷물에 헹궜다. 그리고 손을 짜디짠 바닷물 속에 그대로 담근 채 희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고기가 동쪽을 향하고 있군. 녀석이 지쳐버린 증거야. 조류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걸 보니까 말이지. 이제 곧 주변을 돌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드디어 일이 시작되는 거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어. 싸움이 시작되도록 해야 해. 그리고 마침내 고기가 선회를 시작했을 때 노인이 바다에 나선 이후 세 번째 태양이 떠올랐다. 1시간 동안 노인은 눈앞에서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이 따가웠고 눈가와 이마 앞쪽에 상처가 쓰라렸다. 그러나 노임은 검은 반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2번이나 아찔한 현기증이 밀려왔다. 노인은 걱정스러웠다. 이런 모습으로 고기와 함께 죽을 수는 없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다음번에 고기가 원을 그릴 때 고기의 등은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아직 배에서는 멀었다. 그 다음 회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고기의 몸통은 점점 물 위로 떠올랐고 줄을 조금만 더 끌어들이면 고기를 배 옆에 나란히 붙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은 이미 작살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작살에는 가는 줄을 감아 둥근 광주리에 담아두었고 그 끝은 배의 이물에 있는 말뚝에 단단히 메어 놓았다. 고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용했지만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움직이는 것은 커다란 꼬리뿐이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기며 고기를 끌어당기기 위해 애를 썼다. 그 순간 고기는 한쪽으로 기울더니 배를 드러낸 채 뒤집힐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는 다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고기가 다시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거의 노인의 소나귀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고기는 다시 기운을 차렸고 몸을 곧게 세운 채로 느릿느릿 바닷속으로 도망쳐버렸다. 노인은 남아있는 힘을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이 가졌던 자부심을 떠올렸다. 그 자부심으로 그는 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정면으로 맞섰다. 고기는 마침내 노인에게로 다가왔다. 천천히 바다를 헤엄치며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줄을 놓고 그 위에 한쪽 발을 딛고 서서 작살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기의 옆구리, 가슴 지느러미 뒤편을 향해
작사를 내리꽂았다. 상처를 입은 고기는 오히려 갑작스레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수면 위로 온몸을 드러낸 채로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을 거침없이 뽐냈다. 한순간 고기는 배에 선 노인보다도 더 높이 하늘로 치솟더니 곧이어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철썩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물보라가 노인과 배 위로 왈칵 쏟아졌다. 노인의 의식은 몽롱해졌고 속은 메스꺼웠으며 시야는 흐려졌다. 그는 거칠고 상처난 두 손으로 작살의 밧줄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겨우 눈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고기는 물 위에 은빛 배를 드러낸 채로 벌렁 누워서 둥둥 떠 있었다. 노인은 뱃전으로 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가미에서 입을 통과시켜서 밧줄로 꿰어 고기의 머리를 배의 이물 쪽에 단단히 고정시킬 생각이었다. 이놈을 제대로 보고 만지고 쓰다듬고 싶구나. 이놈은 이제 내 것이니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기를 바라보고 태양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정오가 조금 지났구나.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물이 필요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소년과 함께 다시 그것을 이어붙여야 했다.